당신의 아내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미소로 아침을 차려주고 출근길 넥타이를 매만져준다면 당신은 그녀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90%의 남편들은 꿈에도 모를 비밀이 바로 그 완벽한 가식 뒤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5초 만에 평온했던 5년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이질감의 정체.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초여름의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베란다 틈새를 타고 들어와 거실의 정적을 흔들던 저녁이었습니다. 김민석은 소파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출판사 서류 뭉치를 뒤적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욕실 쪽을 향했습니다. 규칙적으로 타일 바닥을 때리는 물줄기 소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배경음이었으나 오늘따라 민석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결혼 5년 차 민석과 지수의 관계는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지수는 출판사 교정위원으로 일하며 늘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었고 손톱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돈하는 단정하고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그녀에게서 기묘한 이질감을 느낀 것은 불과 일주일 전부터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뿌연 수증기와 함께 지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 즐겨 입던 두꺼운 수건, 재질의 샤워 가운을 걸치고 머리를 털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내일 일찍 나간다더니. 민석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수가 화장대 앞에 앉아 몸을 숙여 바디로션을 바르기 시작했을 때 가운의 밑단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하얀 피부 위로 선명하게 자리 잡은 주먹만한 크기의 진보라색 멍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디에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었습니다. 멍의 가장자리는 노란빛이 돌지 않는 생생한 자국이었고 무엇보다 그 형태가 기묘했습니다. 누군가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친 듯한 평평하고 넓은 압박 흔적.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가느다란 손가락 자국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거 엉덩이 쪽 멍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민석의 낮은 목소리에 지수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가운을 끌어내리며 다리를 감췄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절박해서 오히려 민석의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지수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다가 이내 힘없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 이거? 나 정말 바보 같지. 어제 회사 비품실에서 무거운 박스 옮기다가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어. 걱정 마. 통증은 별로 없어. 지수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민석은 그녀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수는 거짓말을 할 때면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손톱 끝을 톡톡 건드리는 오랜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손가락은 가운 밑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비품실 모서리? 상식적으로 그 높이의 모서리에 엉덩이 윗부분이 그렇게 넓고 평평하게 찍히는 것이 가능한가? 아무리 각도를 계산해봐도 나오지 않는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스스로의 인격을 깎아먹는 일이라며 자신을 다독였지만 의심이라는 독초는 이미 이성의 토양을 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지수의 등을 바라보며 민석은 아까 본 그 짙은 보라색 멍이 유령처럼 떠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일지 아니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아내의 이면일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민석은 연고를 사들고 집으로 향하며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이 평온한 침실 뒤에 도사린 진짜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단정한 셔츠 기달에 숨겨진 더 깊은 상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침실. 민석의 손에는 낮에 약국에서 사온 멍 연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 지수를 향한 의심이 미안함으로 변해갈 무렵 그는 아내의 상처를 직접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재앙의 도화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석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책을 읽던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아까 본 멍이 계속 신경 쓰여서 연고 좀 사왔어. 내가 발라줄게. 민석의 손이 그녀의 허리춤을 향해 뻗어나가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지수가 발작적으로 몸을 뒤틀며 민석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내가 바를게. 손대지 마. 지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공포와 함께 설명하기 힘든 날카로운 신경질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공중에 멈춘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차분하던 지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과잉 반응에 본인도 놀란 듯 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민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지금 책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놀랐나 봐. 요즘 몸이 좀 예민해서 그래. 그녀는 민석의 손에서 연고를 가로채듯 가져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달깍 소리와 함께 닫힌 문 너머로 민석은 아내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내의 반응은 단순히 놀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될 추악한 비밀을 사수하려는 처절한 몸부림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평소와 다르게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지만 민석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지수의 외마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비틀 때 가운 사이로 언뜻 보였던 것은 엉덩이의 멍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날개뼈 부근, 등 한복판에 길게 그어진 붉은 줄기들. 그것은 결코 부딪혀서 생길 수 있는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게 무언가 길쭉하고 유연한 물체, 이를테면 벨트나 채찍 같은 것에 의해 휘둘러진 흔적이었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맞고 있다.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는 거지? 왜 숨기는 거지? 그리고 왜 그 상처를 들켰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고통보다 더 깊은 비밀스러움이 서려 있었던 걸까요? 민석은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바라는 피해자의 눈이 아니라 소중한 보물을 들킨 사람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민석의 눈앞에는 모니터의 숫자 대신 어젯밤 본 붉은 낙인들이 아른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입맛은 전혀 없었습니다. 옆자리 박 과장이 커피잔을 들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민석 씨,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집사람이랑 싸웠구먼? 자네 마누라는 워낙 조용하고 현모양처라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박 과장의 무심한 위로가 민석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현모양처. 그래요.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고 민석 자신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는 그 현모양처라는 가면 뒤에 끔찍하고도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완벽한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것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배우자의 가방이나 휴대폰에서 아주 작은 위화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에는 은은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상냥한 미소. 민석은 그녀의 목덜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빳빳하게 세운 셔츠 긴 너머로 혹시나 또 다른 상처가 보일까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어제 산 연고 발랐어? 아침에 보니까 약통이 그대로던데.
지수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으로 시선을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침에 바르고 갔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별로 안 아파. 민석은 숟가락을 탁자에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수야, 그런데 당신 요새 수요일마다 늦는 거 정말 회사 일 때문이야? 출판사 일이 그렇게 갑자기 많아졌나? 지수의 눈동자에는 찰나의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 갑자기 취조하는 사람처럼. 저번에도 말했잖아. 새로 들어가는 시리즈물 교정 때문에 바쁘다고. 지수는 살짝 웃음을 섞어 말했지만 민석의 귀에는 그것이 방어 기제처럼 들렸습니다. 민석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등에 있던 그 빨간 줄기 말이야. 그건 뭐야? 엉덩이 멍은 부딪혔다 쳐도 등에 그런 상처가 어떻게 생겨? 대체 당신 밖에서 누구랑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순식간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습니다. 지수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를 못 믿는 거야? 무거운 선반이 넘어져서 그렇게 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상처난 사람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지수는 얼굴을 감싸쥐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민석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울음은 가장 강력한 은폐 수단이다. 여러분,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진실은 때때로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민석은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3시경, 목이 말라 주방으로 가던 중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은 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대충 둘러댔는데 의심하는 것 같아. 당분간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나도 빨리 보고 싶어. 어제 거기가 아직도 화끈거린다. 민석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보고 싶어라는 말은 명백한 배신이었고 화끈거린다는 표현은 그 배신의 형태가 육체적인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 입술로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와의 행위를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수는 또다시 거짓말로 빠져나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회사 근처의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그곳의 문에는 제일정보라는 작은 스티커만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칙칙한 담배 연기와 함께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석은 품 안에서 지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어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특히 아내의 몸에 상처를 내는 놈이 누구인지 꼭 알아내야겠습니다. 탐정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정폭력이 의심되시는 겁니까? 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아내가 즐기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맞는 것을요. 탐정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이라. 오늘이 바로 수요일이군요. 오늘부터 바로 붙어보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원하시는 증거물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드리죠. 사무실을 나오는 민석의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려 했던 마음은 이제 그녀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집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민석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도 이토록 냉혹한 복수를 결심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 댓글로 민석의 복수가 정당하다 혹은 그래도 대화가 먼저였다는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석은 차 안에서 핸들을 강하게 내리치며 탐정의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수가 탄 택시가 향한 곳은 민석의 상상을 초월하는 장소였습니다. 지수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는 그 화려한 유흥가 뒷골목의 오피스텔. 그곳에서 민석은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아내의 진짜 얼굴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수를 태운 택시가 멈춰선 곳은 강남에 세련된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지수는 익숙한 동작으로 로비로 향했고 그 뒤를 쫓는 민석의 시야에는 자신의 아내가 아닌 욕망에 눈먼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서 지수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민석이 마주하게 될 다음 장면은 그의 영혼을 완전히 부숴버릴 만큼 잔혹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하세요. 이 기묘한 상처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를 태운 택시가 멈춰선 곳은 강남의 화려한 유흥가 뒷골목에 위치한 세련된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민석은 멀리 떨어진 어둠 속에 차를 세우고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내린 지수의 모습은 민석이 5년 동안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와 무릎 아래로 내려오던 치마 대신 그녀는 아찔하게 짧은 미니스커트에 검은색 망사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평소 화장기 없는 얼굴을 선호하던 그녀였지만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은 짙은 화장으로 인해 낯설고도 치명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민석은 심장이 찢겨나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지수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이내 빠른 걸음으로 오피스텔 로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차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리고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의 등에 칼이 꽂히는 기분이 어떤 건지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민석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금기된 욕망을 찾아 떠나는 낯선 사냥꾼이었습니다. 잠시 후 탐정으로부터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204호 진입. 남자 한 명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음. 이제부터 본격적인 채증 들어갑니다. 1204호. 그 숫자 넉 자가 민석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민석은 차 시트에 몸을 파묻은 채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우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방으로 쳐들어가 문을 부수고 싶은 충동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는 그 비정상적인 세계의 실체를, 그 바닥의 끝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민석의 상상력은 잔인할 만큼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수가 저 문 너머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지, 그 낯선 남자의 손에 어떤 식으로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을지 생각할 때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의 옷차림이 갑자기 과감해지거나 특정한 날만 되면 외출이 잦아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민석은 지수가 말했던 비품실 박스에 부딪힌 상처의 실체가 사실은 쾌락의 대가로 얻은 훈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은 지옥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탐정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자료라는 제목의 메일함을 클릭하는 순간 민석의 세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사진 파일 하나하나가 민석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톱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속에서 지수는 무릎을 꿇은 채 한 남자의 발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굴욕적인 자세는 민석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복종의 형상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존중받는 아내로
지적인 편집자로 살아가던 그녀가 왜 낯선 남자의 발등에 입을 맞추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한 남자가 벨트를 풀어 지수의 등을 내리치려는 찰나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붉은 낙인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그녀가 간절히 갈구했던 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짧은 영상 파일, 민석은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 속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민석의 고막을 잔인하게 난도질했습니다. 더 해주세요. 제발, 더 세게. 그것은 고통스러운 비명인 동시에 간절한 애원이었습니다. 화면 속 지수의 목소리는 민석이 아는 그 나긋나긋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신음이었고 욕망의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추악한 본능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남자의 구두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듯 매질을 갈구하는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쩡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같고 일그러진 화면 속에서 지수의 얼굴은 기괴하게 뒤틀려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었나? 민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사랑하고 존중했던 대상이 사실은 이런 추악한 욕망을 품은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모멸감,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기만한 아내를 향한 타오르는 증오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파멸뿐입니다. 탐정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상간남 인적 사항도 파악됐습니다. 이름은 최석훈, 아내분의 대학 선배더군요. 현재 사설 격투기 도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 이름이 민석의 뇌리에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 끝내겠습니다. 민석은 금이 간 모니터 속 지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의심의 시간은 끝났고 잔혹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몸에 새겨진 그 푸른 낙인들을 이제는 그 남자의 인생에 똑같이 새겨줄 차례였습니다. 민석은 차 안에서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보다 더 깊은 광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의 이런 변태적인 외도를 목격하고도 침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나라면 당장 들이닥친다와 더 확실한 복수를 위해 참는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민석은 서랍장에서 챙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지수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그는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너머로 지수의 발소리가 들려왔을 때 민석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 문이 열리는 순간 지수가 그토록 원하던 파괴가 현실이 되어 그녀를 덮칠 것입니다. 과연 지수는 자신이 벌인 이 대담한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할지 상상이나 하고 있을까요? 지수는 최석훈이 주는 고통을 환희라 불렀지만 민석이 준비한 고통은 지옥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민석이 어둠 속에서 건네는 첫 마디는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단두대의 칼날이 될 것입니다. 이 기막힌 복수극의 결말이 궁금하다면 절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고 남편의 처절한 심판 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에서 펼쳐질 지수의 경악하는 얼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민석은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은 채 현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춘 그의 손에는 탐정이 보내준 사진 뭉치와 차갑게 식은 분노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어락의 경쾌한 전자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살금살금 안방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때 민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정적을 갈랐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지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그녀의 가방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지수가 서둘러 거실 불을 켜자 밝은 조명 아래 그녀의 창백한 안색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눈에 띈 것은 그녀의 창백함이 아니라 그녀의 옷차림과 몸에서 풍기는 낯선 냄새였습니다. 독한 담배 연기와 낯선 남자의 스킨 향이 섞인 그 냄새는 민석의 코끝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전혀 모르는 타인의 채취가 섞여 들어올 때의 그 불쾌감을 상상해 보셨나요? 지수야, 당신 오늘 향수 뿌렸어? 못 보던 냄새인데. 지수는 당황하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아, 오늘 미팅이 길어져서 카페에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았나 봐. 나 너무 피곤해. 여보, 얼른 씻고 싶어. 그녀가 민석을 지나치려 할 때 민석은 그녀의 팔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아파, 여보, 왜 이래? 지수의 비명에도 민석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쥐며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이런 거 좋아하잖아. 최석훈이 벨트를 휘두를 때도 지금처럼 아프다고 했나? 최석훈이라는 이름이 민석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민석은 바닥에 사진들을 뿌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남자의 발등에 입을 맞추는 모습, 붉게 달아오른 등을 훤히 드러낸 채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는 지수의 모습들이 거실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사진 속에서 짐승처럼 울고 있는 여자가 정말 내 아내 김지수 맞아? 대답해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지수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며 넋이 나간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민석이 알던 지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알아버렸네. 김민석, 당신이 이걸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더 가관이네. 지수의 눈빛은 이제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항과 해방감이 뒤섞인 광기, 어린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본 모습이 이토록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랑 5년 동안 살면서 내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알아? 당신은 늘 다정했지. 늘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어.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지옥이었어. 숨이 막혔다고. 지수는 자신의 코트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블라우스 단추가 풀리며 드러난 상처들은 어제보다 더 선명한 붉은 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 나 정상환이야. 근데 석훈 오빠는 내 속을 알아줬어. 내가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한 욕망이 꿈틀대는지 그 사람만 알아봤다고. 그 사람이 나를 때릴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당신이 주는 그 따분한 사랑보다 그 사람의 매질 한 번이 나를 더 환희해졌게 한다고. 민석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주고 아껴왔던 여자가 사실은 폭력 속에서 안식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자식은 어디 있지?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민석이 휴대폰을 들자 지수가 달려들어 팔을 붙잡았습니다. 신고하지 마. 내가 원해서 간 거야. 내가 때려달라고 사정했다고. 당신이 뭔데 우리 사이를 방해해?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적 없어. 상처 입을까봐, 아플까봐. 전전긍긍하는 당신의 그 가식적인 배려가 나를 더 미치게 했다고. 민석은 절망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 밖으로 너무나 멀리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지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내자.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나를 온전히 부셔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갈 거야.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석은 품 안에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지수가 내뱉은 모든 추악한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의 슬픔은 이제 차가운 복수심으로 굳어갔습니다. 지수는 비웃음을 날리며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위자료든 뭐든 다 줄 테니까.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민석은 거실에 흩어진 사진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선명하게 최석훈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골라냈습니다. 최석훈, 내 인생을 박살냈으면 너도 내 인생이 박살날 각오는 했겠지. 민석은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놈 도장 주소, 동선, 그리고 그놈 가족들 정보까지 전부 다. 전화를 끊은 민석은 어둠 속에서 담배를 물었습니다. 평소 피우지 않던 담배였지만 지금은 폐부 깊숙이 연기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파괴. 이제 민석은 그녀와 그 남자를 위해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파괴를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민석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의 배신을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현실은 영화보다 더 잔혹할 때가 많습니다. 민석은 이제 단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 화끈거리는 고통을 현실 세계의 법과 사회적 말살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주려 합니다. 복수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은 탐정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석훈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의 부인이 누구인지, 아이는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그가 운영하는 도장이 누구의 명의인지까지 말이죠.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자는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 또한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지수야, 네가 원하던 파괴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줄게. 민석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의 가슴 속 복수심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이제 민석은 최석훈의 도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펼쳐질 대면은 단순히 육체적인 충돌이 아닐 것입니다.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완벽한 체크메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석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이 소름 끼치는 복수극의 결말을 확인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렸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의 등 뒤에 새겨진 낙인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실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숨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민석은 지수가 떠난 집안에 홀로 남아 최석훈에 대한 냉혹한 처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탐정에게서 받은 최석훈의 도장 명의와 가족 관계, 그리고 그가 저지른 변태적인 가학 행위의 증거물들을 들고 최석훈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링 위에서 거만하게 땀을 닦던 최석훈은 민석이 던진 지수의 굴욕적인 사진들을 보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지만 민석의 다음 카운터펀치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석은 최석훈의 아내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도장의 실소유 관계를 언급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했으면 네 가정도 무사할 줄 알았나? 민석의 서늘한 눈빛 앞에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최석훈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은 도장을 처분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최석훈을 이 도시에서 영구히 추방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지하철 2호선 막차의 차가운 금속 시트 위에서 지수는 정신없이 졸다가 신림역이라는 안내 방송에 급히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깨끗하게 정돈된 아파트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민석과의 이혼 소송은 잔인할 만큼 철저했습니다. 민석이 제시한 명백한 유책 배우자의 증거들 앞에 지수는 빈털터리로 쫓겨났고 친정 부모님조차 그녀가 저지른 짓의 실체를 알게 된 후연을 끊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엔 얼씬도 말하는 아버지의 호통이 그녀가 들은 마지막 가족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신림동 고시촌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우면 꽉 차는 한평 남짓한 고시원방이 이제 그녀의 온 우주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거친 식당 설거지일로 지문이 다 닳아버려 갈라지고 부르튼 손가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녀가 그토록 갈구했던 파괴는 이제 현실이 되어 그녀의 매일을 짓누르는 생존의 고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깨를 만져보았습니다. 벨트 자국과 보라색 멍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영양실조로 푸석해진 피부와 비참한 영혼의 흉터만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수는 편의점에서 산 꼬깃꼬깃한 빵을 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빵 반죽 속으로 스며든 눈물은 짭짤한 후회의 맛이 났습니다. 문득 민석이 차려주던 따뜻한 토스트와 갓 내린 커피향, 그리고 자신을 아끼는 눈으로 바라보던 남편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 그 평범한 행복을 지루한 지옥이라 생각했을까요? 내가 정말 미쳤었어. 지수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예전엔 그 고통이 그녀를 흥분시켰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뼛속까지 시린 비참한 통증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석은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해를 보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은 그가 지난 1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털어내는 듯했습니다. 지수가 남긴 푸른 낙인들은 아침 햇살 속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승리의 기쁨도 이별의 슬픔도 아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의 쓸쓸한 평온을 느끼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어둠은 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과 같은 색깔의 삶은 아닐지라도 민석은 이제 다시 자신만의 삶을 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던 영혼의 상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교훈이 되어 그의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